박순자 씨의 사연은 가족의 의미와 부모의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가난한 시절 힘겹게 살아가며 아들과 딸을 대학까지 보냈지만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인연을 끊게 되었다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박순자 할머니도 고민 끝에 다른 분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따뜻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박순자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마을에서 혼기가 찬 처녀 총각은 박순자 씨와 그의 남편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친정 엄마와 시어머니는 서로 아는 사이였고 자연스럽게 박순자 씨의 친정 엄마가 중매를 서게 되었습니다. 서너 번의 만남 끝에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애정이나 마음이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서 함께 지내고 같은 이불을 덮으며 살다 보니 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민호와 딸 지영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다지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기분대로 행동하거나 술에 취해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순자 할머니는 당시 많은 아내들이 그랬듯이 참아 넘겼습니다. 남편이 최소한의 책임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점차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술에 취해 처음 들어보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바람 한 번 안 나는 남자가 어디 있어? 그런 걸로 이혼하면 세상에 이혼 안 한 부부가 없을 거야. 그냥 참고 살아. 그런 시대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없을 거라는 두려움에 그리고 조강지처라는 사회적 위치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외도를 참고 견디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할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마저 끊어버렸죠. 할머니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일을 조금씩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티다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네 자식인데 네 자식이 밥 먹고 공부할 돈 정도는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랑 이혼해줘. 위자료 줄게. 돈을 빌미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때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 자식이 배를 굶게 생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준 돈으로 작은 떡볶이 가게를 하나 차렸습니다. 동네에 아주 작게 말이죠. 겨우 떡볶이 하나 만들 공간과 안에 테이블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게였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얼마 전까지 작은 떡볶이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켰습니다. 물론 힘들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가게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하루 종일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해했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엄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들과 딸 모두 잘 자랐다고 믿었습니다. 딱히 엇나가지도 않았고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 말입니다. 민호는 할머니의 바람대로 의대에 들어갔고 지영이도 아들만큼은 아니지만 명문대를 졸업했습니다. 할머니의 별 볼 일 없는 인생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아들과 딸 두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자식들은 성인이 되었고 시집 장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대학병원의 의사가 되었고 지영이는 일반 회사에 다녔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크면서 떡볶이 장사를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이 그렇게 작았어도 동네에 소문이 많이 나고 맛집이라고 여기저기 소개가 몇 번 됐던 탓에 손님이 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법 모아둔 돈이 많았지만 그래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 덕택에 자식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넌지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떡볶이집 그만하셔도 되지 않아요? 저희도 다 커서 밥벌이하고 있고 엄마도 힘들고 돈도 얼마 안 되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래도 단골분들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하지 않나 싶다. 그분들 덕에 이만큼 사는 건데. 민호는 어딘가 할머니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지영이가 할머니에게 넌지시 알렸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에게 당시에 만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말하기가 모했던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서운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떡볶이 장사로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키고 했는데 말입니다. 할머니가 고생한 걸 알아달라는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었으면 덜 서운했을 것 같았습니다. 꼭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너무 몰라주면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었죠. 민호가 의대 실습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중년 여성 환자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영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젊고 잘생긴 의사 선생님이 계실 줄이야. 미영은 민호를 보자마자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호는 그저 친절한 환자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네, 아직 실습 중인 학생입니다. 혹시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아이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의사 선생님 같아 보여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젊은이네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진료 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계속 민호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퇴원할 때쯤 미영은 민호에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고마워서 나중에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민호는 조금 망설였지만 환자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그 후로 미영은 가끔 민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맙다는 핑계로 시작됐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해 갔습니다. 민호 씨, 오늘 저녁 시간 되세요? 제가 감사의 마음으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미영의 제안에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그녀가 데려간 레스토랑은 민호가 평소에 가본 적 없는 고급 장소였습니다. 와, 정말 좋은 곳이네요. 민호의 감탄에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호 씨 같은 훌륭한 분은 이런 곳에 자주 오셔야 해요. 앞으로 종종 모시고 오고 싶네요. 그날 이후로 미영은 더 자주 민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콘서트 초대, 심지어는 해외여행 제안까지 했습니다. 민호는 점점 미영의 관심과 호의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민호의 동생 지영은 오빠가 병원에서 만난 부유한 여자분과 자주 연락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여유 많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병원에서 만난 대단한 분이랑 친하대요. 오빠에게 고마웠는지 잘 챙겨주시나 봐요. 지영은 어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조금 걱정스러운 눈치였지만 지영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래도 걱정되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영아, 오빠가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런 사람 만나다가 공부에 소홀해지면 어쩌나? 지영은 할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에이, 엄마도 참. 오빠가 얼마나 똑똑해요. 그 정도쯤이야 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할걸요? 그렇게 지영은 오빠의 새 인연에 대해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영의 말에 순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딸의 밝은 모습에 차마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미영과 만날 때마다 점점 더 화려한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럭셔리한 자동차, 값비싼 선물들. 이런 것들은 민호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 씨, 이 시계 어때요? 당신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미영이 건넨 명품 시계를 보며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아, 이런 비싼 걸 어떻게 받죠? 저는? 민호의 말을 미영이 잘랐습니다. 에이, 뭘 그래요? 당신 같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께는 이 정도쯤이야.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민호는 점점 더 미영의 세계에 매료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출신에 대한 부끄러움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미영과 함께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떡볶이 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호 씨, 왜 그래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아닙니다. 그냥 떡볶이 냄새가 나서요. 어머, 그래요? 길거리 음식 냄새가 여기까지 오다니. 이 식당 주인에게 항의해야겠어요. 미영의 말에 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평생 떡볶이를 팔며 자신을 키웠다는 사실이 갑자기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떡볶이 양념 냄새를 풍기며 반갑게 맞이하자 민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아들, 오늘은 일찍 왔네. 배고프지? 떡볶이 해줄까? 아,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들어가 볼게요. 방으로 들어가 혼자 있으면서 민호는 괴로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위해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배경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어머니가 부끄러운 거지? 이건 아닌데. 민호는 이런 생각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미영이 보여주는 화려한 세상과 자신의 소박한 가정 사이에서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의사가 되면 가게 그만두실 수 있죠? 어느 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야. 이 가게가 우리 가족의 뿌리인데. 그리고 단골 손님들도 있고. 어머니의 대답에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호는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변화를 느끼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야,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니? 병원 일이 바빠? 네. 뭐 그렇죠. 병원 일도 있고 공부할 것도 많고. 민호는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자 환자분이랑 자주 만나는 모양이구나. 에이, 무슨. 그냥 가끔 식사 한 끼 하는 정도예요. 민호의 대답에 순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부엌에서 떡볶이 냄새를 풍기며 불렀습니다. 민호야, 저녁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만들었어. 됐어요, 엄마. 전 이미 먹고 왔어요. 민호의 차가운 대답에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만든 떡볶이를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이었는데 지영이도 오빠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엄마,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요.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러게 말이다. 내 오빠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말이 없어. 어느 날 밤, 순자 할머니는 늦게 들어온 민호의 옷에서 비싼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고급 레스토랑의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금액을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한 끼 식사값이 우리 가게 일주일 매출보다 많아. 순자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아들이 자신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민호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뭔데요, 엄마? 그 부자 환자분. 정말 괜찮은 분이니? 엄마가 좀 걱정되어서. 민호는 짜증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전 다 컸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끝으로 민호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닫힌 문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은 우연히 시내에서 쇼핑을 하다가 오빠 민호와 김 여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인사를 하러 가려고 했지만 둘의 모습이 왠지 이상해 보여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머, 저기 오빠 아냐? 근데 저 여자분은 누구지? 지영은 놀란 눈으로 민호와 김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고 때때로 김 여사가 민호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친밀해 보였습니다. 이상하네. 오빠가 저렇게 친한 사이였다고는 말 안 했는데. 지영은 둘을 몰래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지영은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저런 곳에 갈 만한 돈이 어디 있다고. 김 여사가 민호에게 비싸 보이는 시계를 사주는 것을 본 지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집에 돌아온 지영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오빠와 그 여자의 관계가 단순한 의사와 환자 사이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왜 오빠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해. 지영은 먼저 병원에 가서 김 여사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접수대에서 김 여사의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김미영님에 대한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지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변을 서성거리며 혹시 김 여사를 마주치지 않을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 여사의 전화 통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에 민호랑 같이 식사하기로 했어요. 당신도 올래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보라고. 그럼 김 여사는 결혼한 여자인가? 그리고 오빠랑 셋이서 만난다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영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것.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만나는 장소를 찾아가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김 여사가 언급한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호와 김 여사 그리고 한 중년 남성이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남자. 혹시 아빠? 그들과 함께 온 남자는 분명 아빠였죠. 하지만 용기를 내어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간 지영은 그들이 앉은 테이블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민호야, 요즘 병원 생활은 어때? 힘들진 않아? 아니에요,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럼 정말 아빠가 맞나? 김 여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가 너무 뿌듯해. 감사합니다, 어머님. 민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민호가 김 여사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단순한 부자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의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긴 채 그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오빠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까? 엄마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민호야, 이제 내 진짜 가족은 우리야. 그 떡볶이 장사하는 여자는 잊어버려. 아버지, 지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레스토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오빠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영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 그리고 오빠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는 없다는 것. 가족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지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빠의 배신, 아버지의 냉정한 말 그리고 새어머니의 존재.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오빠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빠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싶었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 하지만 곧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다음 날 아침,
지영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그때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영은 오빠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오빠, 우리 좀 얘기 좀 할 수 있어? 두 사람은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어제 다 봤어. 아버지랑 새어머니랑 만나는 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영아, 이건 내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이해하라고. 오빠가 엄마를 배신한 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 넌 몰라? 아버님과 어머님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미래를. 지영은 오빠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나은 삶? 엄마가 우리를 위해 평생 고생하신 게 오빠한텐 부족했던 거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영은 오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이기심 그리고 엄마에 대한 무심함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영은 결심했습니다. 미안해, 오빠. 하지만 난 엄마 편이야. 엄마한테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엄마를 지킬 거야. 민호는 지영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지영아,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야. 너도 함께 가자. 우리 가족은 엄마, 오빠, 그리고 나야. 오빠가 그걸 잊은 것 같아 너무 슬퍼. 그날 이후 지영은 어머니를 더욱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일도 돕고 집안일도 더 열심히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진실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 어머니의 마음을 단단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의아해하면서도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곧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지영은 더 이상 이 비밀을 혼자 간직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지영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께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영아? 지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아버지를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새 부인도. 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순간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사실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어머니도 만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오빠,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우리 뒷바라지 하신 게 부끄러웠어. 그게 아니라 난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셨고. 내가 뭐가 그렇게 부족했니? 너희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지영은 어머니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미안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지영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무슨 기회요? 가족을 배신하고 얻은 기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나가. 제발 나가. 민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의 눈에서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영은 어머니를 더 꼭 껴안으며 오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오빠 들었잖아. 나가요.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번 어머니와 동생을 바라보고는 묵묵히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순자 할머니의 흐느낌이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동안 말없이 지내며 깊은 상처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지영을 불렀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사실 엄마가 너희 몰래 모아둔 돈이 있어. 그 작은 떡볶이 가게가 생각보다 잘 됐었어.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셨지. 그래서 조금씩 모아둔 게 있었는데. 엄마, 설마? 그래, 아파트를 2채 샀어. 너희 둘 결혼할 때 하나씩 주려고 했었지. 지영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 작은 가게로.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잖니.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너희한테 좋은 것 해주고 싶어서.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떡하죠? 엄마? 민호 녀석한테는 줄 생각 없어. 그 녀석은 이미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있으니까 그럼 오빠 것은요? 팔 거야.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 새의 삶을 시작하는 거지. 지영아, 우리 이사 갈까? 여기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거야. 지영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네, 엄마. 저는 엄마랑 어디든 갈게요.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고 보니 민호의 새어머니는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몰랐던 민호는 새어머니가 건실한 사업가인 줄로만 알았고 주변에 투자 제안을 하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 새어머니가 사기로 구속되었고 투자를 유치하던 민호도 공범으로 몰려 병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오빠? 그 녀석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하고 절망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호예요.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병원에서 해고됐고 모든 걸 잃었어요. 지금은 원룸에 겨우 살고 있어요. 어머니,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연민이 교차했습니다. 알았다. 와라. 지영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오빠 만나실 거예요? 내 오빠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이 눈으로 직접 봐야겠구나. 그렇게 민호를 다시 만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배신감과 분노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걱정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날 민호가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한때 의사였던 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차림새와 수척한 얼굴로 현관에 서 있는 민호를 보며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들어오너라. 민호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영은 차가운 눈빛으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민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리석었어요.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무시하고 제 양심도 팔아버렸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오빠의 모습에 조금은 마음이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떡볶이 장사하시면서 저를 키우신 게 부끄러웠다고 말씀드렸던 것.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그 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땅에 대며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세요.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에 있게만 해주세요.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기나 하니. 알고 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이제 제 힘으로 그분들에게 보상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애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오늘은 그만 가거라. 내가 좀 더 생각해 볼 테니. 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민호가 떠난 후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박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습니다. 어휴. 어떻게 해야 하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의 눈물 어린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배신감과 실망이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밤새 뒤척이시는 소리가 들리던데. 내 오빠 때문에 잠을 못 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엄마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오빠를 용서하고 싶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모르겠어. 내 오빠가 정말 뉘우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동안 우리한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하기가 힘들구나. 여기까지가 박순자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말로는 아들에게 절대 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마음이 약한 본인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또 할머니가 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그때는 재산을 넘겨줘도 괜찮을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박순자 할머니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